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디쯤에 걸쳐 있는 게임 속의 캐릭터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좀 가속을 해볼까요? 그래서 가속 페달 밟았다가 탁 놓으면은 확 하면서 고성능차 저 뒤쪽 배기 사운드와 비슷한 이런 소리도 나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바늘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게 딱 그 타쿠메타 바늘의 움직임을 연상시켜서 엔진차 같은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해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점은 과연 벤츠다울까 였습니다. 벤츠 브랜드 특유의 운전 감각을 비슷한 범위 안에 평균화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 차를 몰다가 벤츠를 몰면은 차 좀 심심하다, 밋밋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은 그게 철저하게 벤츠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난 다음에 차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게 벤츠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마쿠스 리델은 핸들링 성격을 만드는 과정의 백미는 통계적 수치를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합적 감각으로 완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3차원 시뮬레이션과 정밀 계측, 또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한 미세 조정을 빠짐없이 거칩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시제작차를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진델핑겐의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승차감 시뮬레이터는 6개의 축이 2개의 좌석을 떠받친 형태인데요. 이 장치에 다양한 노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실제 주행할 때와 같은 진동을 느끼면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스펜션 세팅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핸들링을 포함한 동적 가상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12m 길이의 레일 위에 공 모양의 구체가 있고요. 구체 내부에 실제 차를 넣습니다. 그리고 차 주변엔 360도 스크린으로 주변 풍경을 보면서 가속과 제동, 급차선 변경 등 여러 가지 테스트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속으로 차체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이나 빠르게 회전하는 전기 모터처럼 운전하면서 실제 들을 수 있는 각종 사운드도 감쪽같이 재현합니다. 벤츠다운 운전 감각을 좌우할 마지막 핵심은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입니다. ESP입니다. 시뮬레이터에 슈퍼컴퓨터를 연결해서 22가지 기능을 통합한 ESP 반응을 900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조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차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 결과 운전하면서 차의 존재를 잊을 만큼 편안한 감각이 태어납니다. 2018년에 A클래스 세단 시승을 위해서 미국 시애틀에 갔을 때 소형차 개발을 총괄하는 이사를 만났는데, 그때도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벤츠의 A든 E든 S든 어떤 차종을 타던 비슷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벤츠의 개발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운전하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차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를 표방한 셈인데요.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기네만의 고유의 캐릭터를 심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전혀 정반대 행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벤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캐릭터를 발라내서 편안함만을 남겨놓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EQS를 몰고 있는데, 드라이빙 포지션, 시트 포지션이나 시트의 형상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 벤츠랑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바닥에 배터리 팩 때문에 플로어가 좀 높아서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이질감이 전반적인 느낌을 좌우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운전을 시작하면은 그렇지, 이게 벤츠의 부드럽고 여유로운 감각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기차를 탈 때 좀 너무 이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미디어다 보니까 좀 긴 시간 동안 여유를 갖고 시승하면서 느끼는 거는, 운전을 시작한 지 좀 지나고 나면은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처럼 곤두세우고 뭔가 감각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타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 차가 전기차라는 사실조차 잊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차를 전기차계의 S클래스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공식적으로 EQS는 S클래스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밑바탕부터 다르고 겨냥하는 타깃이 다릅니다. 전기차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엔진이 달린 차와 함께 나눠 쓰는 범용 플랫폼을 쓰는 모델과 또 전용 플랫폼을 쓰는 모델이 있는데요. EVA, EVA라고 하는데 Electric Vehicle Architecture,
벤츠의 전기차 전용 밑바탕의 이름입니다. EQS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쓰는 첫 모델입니다. 이 플랫폼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QS SUV도 같은 플랫폼을 변형해서 쓰게 됩니다. 물론 범용 플랫폼을 쓰는 소형 차종들도 있지만 전용 플랫폼은 EQS부터 시작을 해서 EQS 위로 SUV를 내놓고 그 다음에 EQE 약 2024년부터는 이제 A클래스나 B클래스도 전부 다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되면 MB.OS, 메르세데스 벤츠의 운영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전동화, 또 커넥티드카, 모든 꿈꾸는 미래 자동차의 어떤 큰 그림을 완성을 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가속 성능은 이런 주행을 하는데 거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뒷바퀴 굴림에 333마력, 차가 2.6톤인데 재원 성능으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QS의 리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긴 한데 수치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진짜 말 그대로 기승전결 없이 바로 그냥 정점으로 향해서 이 전면에 풍경이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은 약간 좀 낯선 느낌의 가속 때문에 저절로 좀 오른발에서 힘을 좀 빼게 됩니다. 가속을 좀 해볼게요. 소리 봐, 소리. 오, 우주선 소리 나죠, 우주선. 가솔린 차 탈 때 어떤 흥분을 부추긴다기보다는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게임 느낌의 소리가 굉장히 SF적이죠. 제가속도 최소한의 스티어링 조작으로도 이렇게 깔끔한 궤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브레이크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4피스톤, 뒤에는 싱글 피스톤을 썼는데 충분히 성능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동력을 갖췄겠지만 어떤 그 진동이나 소음으로 어느 정도 이 차가 좀 빨리 가고 있는지를 느꼈던 거랑은 가늠하는 방법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차의 실제 속도를 좀 잊은 채 가속을 했다가 굽이길에서 브레이킹을 하면서 잠깐 깜짝 놀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2.6톤의 무게는 브레이킹 할 때 드러납니다. 브레이크가 감당하기에도 상당한 하중이 있다는 거를 좀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은 조금 더 마진을 두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코너를 좀 빠르게 돌다 보면은 후륜이 살짝 이렇게 흐르는,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느낌도 있는데 그게 또 후륜고동 특유의 어떤 재미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S클래스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EQS를 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 차가 오너들에게 바라는 지향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젊고 적극적인 오너를 타깃으로 삼았으니까. 뒷바퀴 조향, 4휠 스티어링은 긴 코너나 대단한 속도로 뭘 달리지 않아도 요 정도 길을 아주 기분 좋은 속도로 달릴 때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회전 좌회전도 마찬가지고요. 뒷바퀴 조향이 안 되는 차와 비교를 하자면은 운전대를 뒤채는 수고가 확실히 적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 많이 차가 방향을 틀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조금 움직임이 더 섬세하긴 해야겠죠. 생각 없이 뒤흔들었다가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스티어링 이 무게가 적당히 무거워서 약간 그런 경망스러운 조작은 그냥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벤츠 차종들 주차할 때 보면은 운전대를 끝까지 꺾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앞바퀴가 좀 다른 브랜드 차랑 희한하게 다르게 꺾입니다. 앞바퀴가 옆으로 기울어서 넘어질 것처럼 캠버가 잔뜩 기울면서 꺾여지는데 그게 이제 EQS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둔 상태에서 꺾어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독특한 어떤 캠버각을 주고 조향을 하는 구성이 또 벤츠만의 굉장히 독특한 핸들링 감각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츠를 타면서 이렇게 운전대를 꺾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긴 복도, 벽 옆에 바짝 붙어서 벽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벽이 확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면서 그 벽에 따라 밀려나면서 옆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벤츠 다른 차종에서도 종종 받았는데, 후륜 조향을 더한 EQS에서는 그 느낌이 한층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운전대를 꺾는 순간 단호하게 차체가 방향을 트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체 소음이 도드라지고, EQS는 전후 좌우 모든 유리를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써가지고 또 A필러 부근이나 윈실드에서 사이드미러에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방음 잘했습니다. 이 차는 107.8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중고업체 포함해서 전부 3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했던 방식처럼 비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고급차에 넉넉한 용량의 큰 배터리를 넣어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면서 원가를 낮추면서 소형차로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임러 그룹이 참 테슬라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한동안은 같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하우와 자본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니까는 메르세데스 벤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타깃 고객이 S클래스와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전동화를 더욱 앞당기게 된 배경이 됐고, 벤츠가 지금 가는 길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가는 길을 굉장히 유사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일단 테슬라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따라잡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때 디젤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디젤 엔진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2017년에 디터 제체 회장이 그래도 우린 친환경 디젤 엔진 개발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불과 5년 지나서 2020년이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앰비션 2039라는 전략을 발표합니다. 2039년까지 자동차의 가치 사슬과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럽연합이 못 박아놓은 2050년보다 무려 11년이나 빠릅니다.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는 구체적인 결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전 차종 전기차를 추가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는 엔진을 가진 모든 벤츠 차종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춰서 전동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100% 전동화 차량만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EQS에는 이제 2세대 MBUX가 들어갔는데요. EQS 역시 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조향각을 액티브하게 바꿔준다든지 운전대에만 손을 얹고 있으면은 심지어 추월까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과거 1세대 MBUX 때와 바뀐 점 중에 하나가 준자율주행을 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의 핵심은 설정한 속도 이하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흐름을 따라 달리는 거잖아요. 이런 국도에서 만약에 제한속도 지금 60으로 맞춰놓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앞차가 없게 되면은 이제 60에 제한속도 맞춰 달리게 되는데, 코너가 굉장히 급할 때 이런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60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이제 조향은 했는데 속도가 과해서 언더스티어로 밀려나면서 차선을 밟으면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요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MBUX 2세대부터는 지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설령 제가 60으로 해놓더라도 60으로 돌아갔을 때 차가 밀려날 만큼 코너가 급하다 이러면은 차가 알아서 속도를 낮춰갖고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 돕는 변화로 새로 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행 흐름이 느린 편인데 이렇게 주행할 때 참 좋아요. 운전대를 조작하는 감각도 그렇고 가속하고 감속하고 또 어떤 이 요철을 넘어다니는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정말 매끄럽고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벤츠의 에어 서스펜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 덜해서 좋습니다. 인공적인 감각보다는 스틸로 만든 코일오버 스프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감쪽같이 재현을 잘했어요. 컴포트 모드로 달려볼게요. 컴포트 모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벤츠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중심을 이루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최근까지 시승한 전기차 중에는 가장 승차감이 자연스럽습니다. 움직임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물론 뭐 에어 서스펜션을 4개씩이나 물렸으니까 당연히 그냥 코일오버 스프링 쓰는 차보다는 승차감이 좋겠지만, 거기다가 또 더해서 이 벤츠 고유의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은 셔츠의 맨 마지막 단추를 풀고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있는 기분 좋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공차 중량 2590kg라고 했죠. 2.6톤이죠. 사람 다 타고 연료 다 채우고 이러면 3톤에 육박하는데도 그런 무게를 좀 느끼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지금 살짝 효과음이 났고,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반응도 조금 더 민감해지고 사운드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EQS는 두 가지 가상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실버 웨이브고 또 하나는 비비드 플럭스입니다. 두 가지 캐릭터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스포츠 모드인데도 승차감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들은 이 배터리 팩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차종에 따라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400kg에서 60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무게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임에 있어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다시 복원될 때 이거를 최대한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게 느껴져요.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맞다, 이 차 되게 무거운 차였지,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드러날 때는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운전할 때입니다. 이 무게중심 변화도 심하고 위아래 오르내림이 심한 이런 도로를 달릴 때는 차 굉장히 빠르고요, 힘 좋고 또 승차감도 좋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체력장 한 다음날 이렇게 걸음걸이 느낌 있잖아요. 또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다리가 되게 무거워. 약간 밑에서 뭘 끌어들이는, 이런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EQS 450 플러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경쾌하게 리듬감 있게 어떤 굽이길을 막 누비고, 그 재미보다는 참 느긋하게 크루징하는 게 더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운전을 하기에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힘은 좋은데 무거워요. 이 두 가지 다른 성격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코 모드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레인지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알아서 조율을 해줍니다. 그냥 이코 모드로 해놓고 다니시면은 사실 뭐 컴포트 모드랑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편안합니다. 심지어 스포츠 모드에서도 승차감이 불편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굉장히 편안하고, 공격적인 운전도 재밌지만 그보다는 느긋한 크루징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한 그런 차가 바로 EQS 450 플러스입니다. 네, 이틀 동안 함께했던 EQS 450 플러스와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낮과 밤, 고속도로와 국도, 도심, 다양한 환경을 달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전 감각입니다. 전기 벤츠여서 다르지 않을까, 엔진 벤츠의 편안한 감각이 그대로 재현했을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기우였습니다. 템포가 빠르다든지 급제동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운전이 아니라면은 일반 엔진 달린 벤츠와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전 감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속기도 없잖아요. 엔진이 가진 벤츠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그 부분까지 다 매끈하게 커버하면서 끊김없이 시종일관 매끈하게 이어지는 아주 부드러운 운전을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벤츠다운 감각을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음으로써 새롭게 정의를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내에 탔을 때 현재의 차가 아니라 미래의 차구나, 이 시야를 압도하는 하이퍼 스크린, 음성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2세대 MBUX,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통틀어서도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팎의 만듦새나 디테일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경쟁자, 특히 테슬라를 의식한 노림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EQS를 운전하면서 테슬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의 극치라면은 EQS 안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물론 스위치는 없앴지만 디스플레이도 그냥 평범하게 직사각형의 디스플레이를 박은 게 아니라 이어가지고 큰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했다는 거는 제조사로서 이런 거 우리는 많이 해본 데야 너네 우리만큼 할 수 있겠니?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강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실내 디자인도 사실 뭐 하이퍼 스크린도 약간 좀 오버한 사례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너무 이렇게 좀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는 굉장히 휠 베이스도 넉넉하고 차체 덩치도 큰 편인데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핏 앤 피니쉬가 딱딱 들어맞아 갖고 뭐 앉았을 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곡면을 돌아간 각도라든지 보게 되면 조금 더 깊게 파서 여유 공간 만들 수 있었는데
빈틈없이 딱딱 맞물리고 매끈한 조형미 안에 녹여놓고 싶은 욕심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뒷좌석 탔을 때 이 차 되게 큰 차인데 앉으면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이 차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는 또 분명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보고 S클래스를 연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이 차의 실내를 들어와 보고 운전을 해보면은 S클래스보다는 포르쉐로 치면은 타이칸과 더 비교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좀 패키징과 연관이 돼 있는데 배터리팩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서 페달이나 운전대와 이 균형 감각들이 바뀌면서 정말 운전 감각은 벤츠 고유의 개성을 잘 살렸는데 드라이빙 포지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앉았을 때 전형적인 벤츠의 자세랑은 좀 차이가 난다. 이게 좀 아쉬웠고 또 이거 소소한 거긴 한데 요 스타트 스톱 버튼 바로 위에 조그맣게 비상등 스위치를 넣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더듬어서 누를 때 잘못 누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주행 중에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진 않겠지만 좀 이 위치를 분리시키고 눈으로 더 확인이 쉬운 하이퍼 스크린 상단 중앙에 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제동이 조금 더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불안한 느낌? 어떤 극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이 하중이 갑자기 느껴지면서, 그래서 제동력을 조금 더 키워도 좋겠다. 그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점을 꼬집긴 했지만 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훨씬 많은 차인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벤츠가 정말 이를 갈고 테슬라 타도를 외치면서 만든 차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테슬라에 없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갖춘 결실이 나왔고, 나중에 또 전용 OS가 나와서 접목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도 차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성능이나 주행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차입니다. 다만 S클래스의 편안함, 또 뒷좌석 위주의 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EQS는 아닙니다. EQS는 S클래스보다 젊고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그런 주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차고,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 더 방점이 찍힌 차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린 포르쉐 타이칸과 비교하면 훨씬 더 조용하고 점잖은 신사, 이게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네, EQS 450 플러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차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